여러분 주위에서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야, 나 세법 진짜 골치 아픈데 세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납세 절차라고 해야죠.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 중에 우리가 납세지 개념을 정리했는데 자, 이 납세지 개념을 전체를 좀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납세지가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한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지문 하나로 해마다 출제됩니다.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속에 납세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납세지 전체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원칙이라고 타이틀을 정했는데 그러니까 예외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예외들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단 한 번도 여기까지 나온 적도 없고요. 딱 나누세요. 지방세와 국세인데 자,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방세는 3가지, 국세는 2가지니까 그렇게 구분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세와 국세를 가지고 우리가 인세와 물세라는 개념과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면 인세라는 개념과 물세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세 주체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빨리 징수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자, 그런데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많이 부과하고 빨리 징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강양구가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채 중에 2채는 서울에 있고 또 2채는 대전에 있고 세종시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광주도 있고 막 그렇다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과세주체 입장에서 강양구가 주택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아직 세목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세목 얘기는 안 했고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를 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양구라는 사람이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강양구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강양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10개 주택을 가지고 있으니까 10개 주택을 모두 다 하나의 과표로 잡아가지고 강양구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인세입니다. 강양구 기준이죠. 주택 기준이 아니죠. 강양구 기준이에요. 자, 2번째 방법은 주택별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즉 강양구가 주택을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때는 주택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세는 과세 주체가 물론 시험을 보면 세무서장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일단 국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주체가 중앙정부죠. 그럼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과세 물건이 서울에 있던 세종시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대한민국 관할 구역 내에 있다면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다면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국세는 인세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 물건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그럼 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는 인세 기준입니다. 근데 지방세는 생각해 보세요. 강양구가 10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는 서울에 있고 어떤 거는 세종시고 어떤 거는 광주에 있고 부산에 있고 제주도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강양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죠. 어떻게 됩니까? 주택별로. 자,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시 내에 주택이 2채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제주도 입장에서 주택이 1채 있으면 그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세죠. 물세. 그런데 재산세, 지방세 보세요. 지방세 중에서도 재산세에는 과세 대상이 5개인데 그중에 토지가 있죠. 토지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세금을 조금 더 강하게 부과할 목적으로
인세 기준이라는 거죠. 그럼 인세와 물세를 구분하면 국세는 인세, 지방세는 물세, 단 재산세는 인세와 물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것과 똑같이 연결하세요. 납세지. 지방세는 그렇죠. 소재지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국세는 강량구에게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강량구가 어디 사느냐?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자, 이거 하나를 딱 연결해서 인세, 물세라는 개념도 같이 연결해서 하나 마무리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말입니다. 이 둘은 과세 주체가 세원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럼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누구에게 고지서를 발부할까요? 이제 이게 문제 아닙니까? 누구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날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과세 기준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6월 1일자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취득세나 등록세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6월 1일 날 취득을 하는지 5월 20일 날 취득하는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날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죠. 그럼 소재지도 소재지. 소재지인데 이렇게요.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다시 말하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이런 표현이 시험 지문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득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취득 물건, 그 물건의 소재지가 하면 되겠죠. 어찌되었든 그 물건은 있을 것이고 그 물건의 소재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음, 혹시 물건을 들고 움직인다는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호를 받아야죠. 아니, 내가 집을 샀는데 누군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자가 나보다 덩치도 크고 또 생긴 것도 우락부락해서 내가 겁이 나서 아이씨 어쩔 수 없이 그냥 주고 나왔다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사고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가 뭐 승박을 사고 그럼 이런 것들을 나의 재산임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케이. 등기를 하든 등록을 해야죠. 어디 가서요? 등기소 가서. 그 등기소라는 것을 법에서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서 등기를 하고요. 나의 소유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공무원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그럼 수수료를 내야 될 거 아닌가요? 수수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런데 그 수수료적 개념이 등록면허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요. 등록면허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가 혹시라도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이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수수료 세적 성격을 가진다. 수수료가 아니고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인데 이 등록면허세라는 이 세금은 수수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등록관청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세를 납부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필증을 주겠죠.
필증을 들고 가야만 등록관청에서는 등기 등록을 해준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이 세금은 수수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서 한꺼번에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만 알면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법 공부하실 때 등기소에 갈 때 가져가는 제반 서류 있죠. 서류 중에서 이런 세금을 냈다는 필증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필증도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록관청 소재지. 그럼 다시 말하면 등록면허세는요,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또 하나 있었죠. 내가 토지를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의 일부는 경상북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일부는 대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가 토지를 샀는데 일부는 서울시예요. 일부는 구리시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두 개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취득세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면적별로 안분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면적별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A라는 지역과 B 지역의 기본적으로 토지의 가격이 다른데 따라서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록관청 소재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자, 취득세부터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등록면허세도 보세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보세요. 이런 표현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놓을 수가 없다고요. 왜 놓을 수가 없을까요?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들이 이미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따라서 이런 지문들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만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무작위로 기출 지문들을 많이 외워서 익숙한 걸 답을 찾는 것, 그래요. 그게 시험 공부하는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두면 이러한 표현은 취득세에서 나오는 거야. 이러한 표현은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거는 양도세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딱딱 구분해 놓으면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등록면허세 납세지에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에 소재하는 A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했는데 내가 대출받는 금액보다 이 담보자산의 가치가 적어요.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도 담보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이 등록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납세지에서 놓을 수 있는 형태. 자, 원칙. 이거 원칙이라고 한 것은 세목과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지방세, 국세 구분 짓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는 이런 표현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표현들이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납세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놓을 수 있다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고 납부 기한. 이는 항상 시험 문제죠. 항상 시험 문제인 게 각각 개별적으로 역시 신고 납부 기한이 한 문제로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문 하나로 놓는 건데 항상. 자, 취득세도 워낙 중요하죠. 60일입니까? 30일입니까? 60일. 자,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은 60일 이내인데 언제부터? 취득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등록명세는 방금 설명했죠. 우리가 등기소 가서 자, 내 명의로 좀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거 하러 갈 때 이미 등록세를 납부했다는 필증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기한이 어떻게 된다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자, 재산세는 좀 구분해 봅시다. 재산세 쪽에서는 재산세 신고 납부 기한이 납기라 납기. 재산세 납기는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그냥 해마다 시험 문제입니다. 해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자, 먼저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에서 주택을 분리시켰다, 그죠? 이제 이런 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택도 당연히 건축물이죠.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에서 주택만 별도로 분리시킨 거죠. 왜 분리시켰다고요? 세율이 다르니까. 자, 이렇게 딱 나누고요. 나누어서 납기. 납기는 먼저 요 세기하고 토지가 달랐죠.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에서요.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과 연결해서 생각하세요.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우리가 포인트를 뒀죠.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일은 언제라고요? 1월 1일. 결정 공시일이 5월 31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이외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달 앞선다 그랬죠.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라는 게 토지니까요. 나머지는 한 달 앞서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섭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토지는 뒤에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나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하고 토지 합친 거죠. 건물하고 토지를 합친 거니까 우리가 주택 그러면 거기에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건물이 건축물이죠. 토지라는 게 있다고요. 토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토지하고 건축물은 납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따로따로 분리시켜 주는 게 원칙이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재산세, 납기가 되고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자, 먼저요. 이걸 보면 먼저 재산세를 내면 재산세는 7월 달에 먼저 한번 날라온다는 거죠. 7월 달에. 그 다음에 9월 달에. 결론 두 달의 턴을 두는 거죠. 두 달의 턴을 두는 이유는 세금 냈으니까 또 세금 내려면 뭔가 돈을 좀 세이브를 해야 세금을 내죠. 그 두 달의 턴을 둔 거야. 근데 이번에는 3개월의 턴을 준 거예요. 왜 3개월을 턴을 주느냐? 종부세는 금액이 크니까 시간을 더 준 거예요. 다음. 재산세는 전부 다 날짜가 뒷부분인데, 그죠? 16일부터 말일까지인데, 종부세는 1일부터 15일까지가 되었던 이유는, 그렇죠. 12월 달이 후반부로 가면 돈 쓸 일이 너무 많이 생겨요. 크리스마스도 있죠. 또 연말도 있죠. 그러니까 과세주체 입장에 세금을 빨리 정확하게 징수하려면 그 날짜 이전에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연결해서 정리하시죠. 따라서 재산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잘 나옵니다. 항상 재산세 종부세 놓으면 그냥 항상 지문에 하나 정도.
자, 양도세는 특이하게 예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것은 다른 세목에는 없어요. 양도세만 독특하게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득세에 과세주체가 소득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죠. 무엇에 대해서요? 소득에 대해서. 근데 그 소득은 원칙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생긴 소득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납세 의무자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제 이거는 이제 소득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건세, 그렇죠. 갑건세. 이런 거는 편해요. 원천징수하고 등등 하니까.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요. 그럼 양도세만 생각해 봐요. 양도세. 양도세는 1월 달에 거래할 수도 있죠. 그죠? 2월 달에 거래할 수도 있죠. 12월 달에 거래한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런데 1월 달에 거래를 하면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니까 납세 의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깜빡 실소하고 누락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세 주체 입장에서 세금 포착이 안 되니까 세금 징수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자, 그래서 이게 날짜가 너무 가령 이렇게 해요. 2월 15일 날 양도를 했다.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2월 달로 날짜 따지지 말고요. 2월 달 무시. 2월 달을 빼버리고 3월, 4월. 그러면 4월 말까지 이렇게요. 단 지문이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항상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이는 기본적인 부분들이라서 한번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무리 과정에서는 지금 비교 특강 형태로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비교 특강 형태로 한번 한 가지 정리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재산세, 종부세 들어가겠습니다.